네, 지금 민주통합당 비대위원 장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 놓아둔 것들이 그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 시판됐던 것들입니다. 지금 제조사들은 다 다르고요. 이 때문에 폐가 섬유화되는 이런 그 지연성 폐질환으로 많은 사상자들이 이미 있었고, 현재에도 보통 그 한 집안의 영유아 자녀들과 어머니가 그 호흡기를 달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이 문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라, 이렇게 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신 바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제품들에는 이게 위험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다, EU 승인 안심살균 물질 사용, 국제표준 안전성 테스트 완료, 이런 문구들이 버젓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타사의 어떤 제품인데요. 여기에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여기가 법정연구원이 맞습니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환경부 산하기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안전성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용 효과가 있다고 또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게 가장 많이 팔렸고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옥시 레킷 벤키저라는 업체의 가습기 당번이라는 제품입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가 있었고요. 여기 정말 끔찍하지만 붙어있는 메모는 그렇습니다. 사례 2번 유아 사망. 바로 이게 유아가 흡입하고 사망을 했고, 그 부모가 정말 눈물을 머금고 보관해온 그런 증거입니다. 여기에도 전혀 안전하다,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심은커녕 오늘 새누리당에서 사보임을 하셔서 환노위에 오셨던 신희진 의원님께서는 의사십니다. 그리고 남편 되시는 분도 의사신데, 바로 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폐질환의 원인이라는 걸 규명했던 마침 그 의학자시고, 표현을 쉽게 하자면 락스를 폐에 들이붓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물질이 안전하다고 버젓이 유통되어 있었고요. 그렇다면 유해물질,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환경부와 산하, 환경과학원에선 이 문제에 책임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관리를 합니다만, 그것이 제품에 사용이 되었을 때는 이제 기술표준원이라는 곳에서 그걸 하게 됩니다. 제가 결코 책임 회피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절차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난 후에 가습기 살균제 원인 물질로 되어 있는 PHMG, 또 CMIT, MIT 같은 그런 것들을 유독 물질로 지정을 해서 올해 9월부터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화학 물질들이 우리에게 사용이 될 때 유해한 것을 막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그동안 아주 부단히 애를 썼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저도 지금까지 환경부 차원에서 이런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어떤 시제품의 경우에 다 환경부에서 소관하지 않는다라는 지금까지 환경부의 답변을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속을 뻔했습니다. 2010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품에 의한 소비자 노출평가 기반 구축이라는 연구서를 1, 2, 3편까지 아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보고서를 낸 바가 있고요. 여기 보면 립스틱이라던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제품들, 살균제, 그리고 그 물질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질의 독성 정보뿐만 아니라 흡입할 경우, 경구, 그리고 피부에 그냥 발랐을 경우, 이런 다 세분화돼서 이미 연구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물질의 독성만을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었고 이런 시제품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과연 그러면 정말 이런 보고서를 모르고 한 말인지 아니면 과학원 또는 과학원장이 뭔가를 은폐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 장관이 무능해서인지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면 피해 경우에도 환경유해 물질로 인한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냥 자연 상태의 성면이라던가 뭐 공공 건물의 성면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성면으로 만든 슬레이트 지붕 같은 이런 시제품에서도 성면이라는 환경 물질이 나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성 질병을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습기도 이 사람들이 살균제를 사서 몸에 일부러 발라댄 것도 아니고 들이마신 것도 아니고 써있는 대로 살균제를 가습기에 넣고 가동을 시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실내 대기 오염의 하나로 인정을 할 수가 있고 이 환경성 질환에서 말하는 대기 토양 물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이런 질병으로 저는 충분히 법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 그래서는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폐질환들이 이런 살균제를 통해서 유발됐다라고 인정은 했으나 많은 피해자들이 하루에도 200~300만 원 하는 주사를 맞고 있는 이런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다 이런 대기업에 소송을 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법이 다행히도 환경보건법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장관께서는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서 아까 시멘트 피해자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좀 상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미루거나 아무조차 하실 게 아니라 그럼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환경보건위원회에 이 살균제 건을 상정이라도 시키는 이런 노력을 해야지만이 이 피해자들이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느낌이 아니라 정부가 그럼 이렇게 정말 대책을 마련하고 움직이는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총리가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아무 변화 안 일어나면 여기에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좀 책임을 일부분 동감하고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환경부 장관의 태도가 피해자들이 살아가는 동안 기대 희망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바라고 환경보건회의에 이 문제 상정하시는 거는 정말 긍정적으로 조속히 좀 처리해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예,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에 아까 시멘트 분진도 같은 케이스로 환경보건위원회에 올려서 논의를 할 거고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그때 같이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아주 간곡히 말씀하신 그 마음의 그 중심에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저희 환경부는 아니지만 복지부에서 그 피해자에 대한 그런 긴급 지원 방안, 의료비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마음을 저희가 잘 받아서 위원회에서 잘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멘트 피해자분들도 참고인으로 나와 계신 지금 탐척과 제천에서 역학조사를 하였고 그 주민분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보건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삼척, 단양 이런 곳에서도 역학조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지금 제천, 삼척 외에도 역학조사가 진행됐던 다른 지역들도 좀 일괄 상정해서 이제 피해자분들이 계속 이렇게 진을 뺄 게 아니라 정부라든가 관에서 먼저 다가가서 이분들을 도와드리는 이런 좀 모습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또 어린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그러니까 역학조사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관리 감독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역학조사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건강을 위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자세로 지속적 모니터링도 좀 이 자리에서 약속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 건강 영양 조사는 필요한 것에 따라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도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장하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주영순 의원 질의합니다.